안녕하십니까. 졸업작품 2, 5분반 1조 최종 발표를 맡은 발표자 장재혁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보이시는 것과 같은 목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동기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최근에 찾은 기사에서의 헤드라인입니다. 평소에 우울증을 앓던 대학생이 심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 대학교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인 에브리타임에 수차례 게시물을 올렸으나 일부 악의적인 이용자들이 티내지 말고 조용히 죽어라, 죽고 싶다는 말만 하고 못 죽네 등의 악플들을 달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위로를 받으려던 여대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전문입니다. 이 일은 불과 작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의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과 수치 앞의 기사의 전문을 바탕으로 20대 우울증 환자들이 관련 없는 도메인의 일반적인 커뮤니티에서 상처를 받기보다는 실제 목적이 우울증이 있는 사용자들에게 심적인 위안을 주는 위로인 어플리케이션의 필요성을 체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계획하였습니다. 더 효과적인 심리 상담 및 위로를 위해서 20대 청년들의 우울증을 앓는 원인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취업난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젊은 층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및 평가, 실패의 트라우마로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20대들의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어플리케이션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희 아이디어의 핵심은 우울감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총 3가지 기능을 고안해 보았는데요. 나쁜 기억 지우개, 일기, 그리고 챗봇입니다. 나쁜 기억 지우개는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고민의 상황을 바라보게끔 해주고, 일기는 사용자가 자존감을 높여 우울감에서 벗어나고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챗봇은 사용자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매개체를 제공해주며, 또한 사용자의 챗봇과의 대화 기록이 나쁜 기억 지우개 또는 일기로 자동 저장될 수 있게끔 합니다. 다음으로는 각 기능들의 간단한 동작 설명, 구현 방법,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쁜 기억 지우개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기능을 실행시키게 되면 사용자는 본인의 나쁜 기억, 즉 고민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그 기억을 다시 꺼내보려고 하는 날짜를 본인이 설정하면 해당 날짜에 그 기억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는 그대로 삭제하기 또는 보관하기에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쁜 기억 지우개는 사용자가 고민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심리학 기법인 자신과 거리두기에 근거한 기능입니다. 자신과 거리두기는 본인을 괴롭게 하였던 상황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기법입니다. 실제로 이 기법은 연구 결과 나쁜 기억에서 교훈을 얻기도 했고 스트레스가 낮아졌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고민의 알림을 받았을 때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아 성찰하고 어떻게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울 수 있어 나쁜 기억으로 인해 고민이 깊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기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나쁜 기억 지우개는 따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상에서 파이어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여 구현하였는데요. 그리고 나쁜 기억을 보내고 받는 명언 정보는 웹크롤링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나쁜 기억은 파이어베이스의 2가지 루트로 담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설정한 날짜에 팝업 알림을 보여주기 위한 루트로 사용자가 처음 접속하고 로그인을 하면 해당 루트를 탐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알림을 받을 나쁜 기억이 있다면 팝업 창에 그대로 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팝업 창에서 사용자가 삭제하기를 누르게 되면 그대로 나쁜 기억은 사라지지만 보관하기를 누르면 2번째 루트에 담기게 되어 보관함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사용자가 나쁜 기억을 보낸 직후에는 사용자를 응원해주기 위해 왼쪽에 보이는 화면처럼 랜덤하게 명언 메시지가 추출되어서 화면에 띄워주도록 구현했는데요. 이때 명언 데이터셋은 따로 찾지 못하여 네이버에 있는 명언 정보를 웹크롤링하여 데이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수집된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변환한 사진입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엑셀 파일에서 랜덤하게 명언을 읽어오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기 부분입니다. 일기의 기능은 개인 일기와 공유 일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개인 일기는 본인의 하루를 기록하는 것이고,
공유일기의 경우에는 호스트가 원하는 주제의 공유일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용자들은 검색을 통하여 자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공유일기에 참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고민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울감의 원인 중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 및 평가로 인한 자존감 하락이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실제 자존감과 관련된 연구에서 매일 일기를 쓰게 한 결과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감이 증가하였는데요.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최적합한 것이 일기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끼리 고민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고민을 해결하고 자기 표현적 글쓰기로 사용자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일기와 다음에 나올 챗봇을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기 위해 웹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웹서버는 EC2의 플라스크로 만든 API들을 도커 이미지를 만들어 컨테이너로 사용하여 배포를 하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HTTP 요청을 해서 서버와 통신을 하게 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로는 AWS RDS의 MySQL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챗봇입니다. 챗봇의 딥러닝 모델을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해서 유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지는 못하였지만 계획 중인 UI는 이렇습니다. 사용자와 챗봇이 대화를 하다 감정 분석 모델이 유저의 발화 중 우울하고 나쁜 감정을 감지하면 나쁜 기억으로 보낼 것인지 묻는 팝업이 알아서 작동하게 되고 또 유저가 대화를 마무리하면 챗봇과 대화한 기록을 개인 일기에 저장할 것인지 묻고 자동으로 저장해주는 것까지 구현할 계획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학생 커뮤니티 사건이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고민을 털어놓을 지인이 없는 경우, 또 지인에게 고민을 털어놓기가 꺼려질 경우를 위해서 챗봇 기능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따르면 위로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사용한 데이터셋의 챗봇 발화 부분은 앞서 말한 3원칙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자의 말에 공감해주고 위로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저희는 텐서플로우를 기반으로 챗봇 모델을 학습시키고 모델을 세이브했습니다. 이 모델을 EC2 서버에 올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연동하여 어플리케이션에서 동작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현재 챗봇 학습을 위한 한국어 대화 데이터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데이터들을 수집하였고 그 데이터의 형태가 실제로 질문과 응답 형식이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웰니스 대화 스크립트 데이터셋, 감성 대화 말뭉치, 한국어 챗봇 데이터셋, 직접 만든 데이터들을 포함하여 3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질문과 응답식으로 정제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프로포절 때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저희도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과 시퀀스 투 시퀀스 with attention 모델에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경우에는 입력 시퀀스를 고정된 컨텍스트 벡터에 문장의 정보를 압축하는데요. 이때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성능이 하락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트랜스포머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을 참고하여 R는 CNN, LSTM의 구조를 사용하지 않고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하여 학습 시간이 훨씬 감소하고 성능이 우수한 트랜스포머 모델을 채택하여 학습하였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최신의 버트, GPT 같은 모델에서도 사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채택하였습니다. 저희의 모델을 학습시키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측해 본 결과입니다. 에포크가 많지 않아도 질문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응답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챗봇에서 나쁜 기억으로 알아서 동작하기 위한 감정 분석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3만 개의 발어와 감정이 포함된 AI 허브에 한국어 감정 정보가 포함된 단발성 대화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델은 LSTM 구조를 더 간단하게 개선한 모델인 GRU를 사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감정들을 기준을 정해서 나누었고 나쁜 기억 지우개로 보낼 감정은 0,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감정은 1로 나누어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서 테스트해본 결과 모델의 75%의 정확도를 얻었습니다. 밑에 그림은 발화를 넣어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로 해당 발화를 나쁜 기억으로 예측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모델은 저장하였고 챗봇 모델을 서버에 띄우고 그 이후에 서버에 올려 어플리케이션과의 연동 작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의 프로젝트 차별점은 기능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자동으로 동작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심리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기능들을 고안하였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데모 영상입니다.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나쁜 기억 지우개 화면이 뜨게 되고 오늘 알림 받을 나쁜 기억이 있으면 팝업 창으로 뜨게 됩니다. 보관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쁜 기억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내고 싶은 나쁜 기억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알림받을 날짜를 선택한 후 보내기를 클릭하면 랜덤한 명언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게 됩니다. 보관된 나쁜 기억은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일기입니다. 먼저 개인 일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기를 작성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일기장으로 이동합니다. 쓰여진 일기가 있는 날에는 빨간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일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 페이지의 개인 일기 보관함을 통해 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메뉴를 통해 공동일기를 만들고 원하는 공동일기를 찾고 쓸 수 있는데요. 먼저 공동일기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원하는 공유일기가 없으면 공유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유일기가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공유일기 찾기를 통해 요즘 본인의 고민과 맞는 공유일기에 참여합니다. 방금 만들어진 공유일기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일기를 작성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기도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유일기도 확인하기 위해서 마이 페이지의 공유일기 보관함에 들어갑니다. 보고 싶은 일기를 선택하면 해당 일기의 다른 사람들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착오 부분입니다. 먼저 데이터 관련입니다. 한국어 대화 데이터가 부족하였고 유효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업체 미팅에서 데이터셋을 더 수집해야 한다는 피드백을 받았고 실제로 정확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상 대화 데이터셋을 찾았지만 도메인이 저희의 주제와 동떨어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에 다시 데이터셋을 찾아본 결과 저희가 직접 만든 데이터를 포함하여 총 30만 개 이상의 질의응답 형식의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었고 문맥상 정확도도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챗봇 관련입니다. 본래 계획은 딥러닝 모델을 EC2 서버에 올려 어플리케이션과의 연동하는 작업까지 완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 모델 배포와 서버의 API 형식으로 모델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고 서버에서 텍스트를 받아 정수로 인코딩하여 모델에 넣어주고 다시 결과를 디코딩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넘겨주는 작업이 간단하지 않아 아직 어플리케이션의 구현을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해결 방법으로 첫 번째는 겨울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EC2에 대한 학습을 통해 구현할 계획이고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딥러닝 모델을 파이어베이스에 업로드하여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연동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EC2 서버를 구동하고 있기 때문에 EC2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음은 각 조원들의 역할입니다. 각 조원들의 역할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12월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조금 더 학습을 진행하고 1월에 챗봇을 완성하고 2월 첫 두 주에 다른 기능들과의 연동을 진행하고 마지막 주에는 최종 완성과 테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3월에는 문서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드백 부분입니다. 저희가 저희 문제점을 파악한 바로는 구현을 계획할 때 깊게 자료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구현 전에 충분한 자료조사와 학습을 진행하여 확실한 프로토콜을 세워서 겨울 방학 동안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